이강인 선수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행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어쩌면 구체적인 협상 자체가 없었던 걸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이강인 선수가 알레티가 아니더라도 PSG는 떠나길 바라는 입장입니다. 만약 꾸준히 경험을 쌓을 수만 있다면 아직은 더 성장할 여지가 남아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개인적으로 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강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나왔던 이적설에 대한 생각부터 PSG가 이강인을 팔지 않는 이유, 그리고 콥튜브로서 단순히 재미로 보는 내용까지 함께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럼 영상 바로 보시죠. 이적설에 대한 생각. 가장 조금 보태서 최근 2주간 네이버 해축판 기사 절반이 이강인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적설로 도배가 되었습니다. 거의 헤드라인만 보면 이미 이강인은 아틀레티코 소속으로 경기를 뛰고 있어야 할 정도예요. 하지만 현지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우선 마르카, 아스 등 스페인 매체들은 확실히 이강인 영입을 원한다는 뉘앙스의 기사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시메오네 감독이 이강인의 플레이 스타일을 선호한다, 아틀레티코 구단의 알레마니 디렉터가 이강인 영입을 원한다, 이런 거요. 맞습니다. 정황상 시메오네 감독이 구단에 이강인 선수 영입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 같기는 해요. 이강인을 프로에 데뷔시킨 장본인이 알레마니 디렉터인 것도 맞고요. 하지만 스페인발 기사의 맹점은 정작 중요한 이적료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희망사항에 가까운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럼 프랑스 쪽 반응은 어떨까요? 르파리지앵, 레키프 등 공신력이 있는 매체들이 주장하는 단 하나의 전제는 파리 생제르맹은 이강인을 판매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를 줘도 안 판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떡줄 놈은 생각도 않는데 자기들끼리 설레발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기사들이 국내로 들어오면서 이른바 찌라시스러움이 한층 더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죄다, 충격, 경악, 꿈의 이적, 이런 자극적인 단어가 포함된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죠. 저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스스로가 어그로꾼인 것을 부인하지는 못하겠지만 해도 너무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아무튼 확실한 것은 지난 시즌 6관왕을 차지하며 세계 최정상급 클럽으로 우뚝 선 PSG가 이강인의 잔류를 강력하게 원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이강인과의 계약을 연장하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파리 구단은 이강인의 이적을 그토록 반대하는 걸까요? 선수로서의 경쟁력. 사실 지금까지도 이강인 선수의 입지가 안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확실하게 주전으로 분류되는 선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PSG는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모여있는 구단 중 하나입니다. 2025년 발롱도르 최종 후보 30인 중 무려 9명이 파리 소속일 정도이니 말 다했죠. 사실 이강인 선수도 파리 이적 이후 그렇게 기회를 못 받은 편은 아니에요. 리그왕 데뷔 시즌인 23-24 시즌 이강인은 컵대회 포함 36경기에 출전해 5골 5도움, 24-25 시즌에는 45경기 6골 6도움을 기록했죠. 하지만 2025년 겨울 이적 시장에서 흡이차가 합류하며 이강인의 입지는 더욱더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파리의 공격 전술 자체가 바뀐 거예요. 파리는 현재 양풀백들의 공격적인 전진과 윙어들의 1대1 돌파 능력을 극대화하는 전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즉 윙어들의 1대1 돌파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뜻이죠. 하지만 이강인은 퍼스트 터치나 턴 동작을 통해 상대를 벗겨내며 공간이 있는 쪽으로 볼을 쳐놓는 드리블에 능한 선수라는 것입니다. 드리블만 놓고 보면 지공 상황에서는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요르카 시절 이강인의 드리블 성공률이 유럽 전체 1위였다는 것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요르카는 약팀의 포지션에서 경기를 치를 때가 많기에 라인을 올리는 팀을 상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거의 모든 경기를 지공 상황에서 풀어가야 하는 파리 생제르맹의 윙어로서는 1대1 돌파 능력 혹은 직선적이고 빠른 드리블러가 더 적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냉정하게 이강인은 수비 관련 대부분의 수치가 리그 하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PSG의 강한 전방 압박 기조를 고려해보면 이강인을 매경기 선발로 출전시키기에는 분명히 애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PSG 구단이 이강인을 잔류시키고 싶어하는 이유는 그가 가진 패싱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는 창의성은 이강인이 가진 최고의 무기죠. 쉽게 말해 경기가 잘 풀리지 않을 때 패스 몇 번으로 결과를 바꿔놓을 수 있는 선수라는 것입니다. 게임 체인저이자 조커로서 굉장히 매력적인 카드라는 거죠. 거기에 이강인은 주로 출전하는 중앙 미드필더나 오른쪽 윙어는 물론이고 왼쪽 윙어와 6번 자리, 심지어 퍼스트 나인까지 수행할 수 있는 멀티 포지션 능력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엔리케 감독 입장에서는 구멍난 포지션 그 어디든 활용 가능한 이강인이 시즌 전체를 운영함에 있어 상당히 매력적인 선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판매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프랑스 리그를 넘어 유럽 5대 리그로 기준을 넓혀봐도 주전이 아닌 로테이션 멤버 중 이강인만한 선수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금전적인 이유, PSG와 이강인의 계약 기간은 2028년 6월까지입니다. 아직도 2년 반이나 남은 거예요. 선택권이 구단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 미쳐버린 이적 시장의 인플레이션은 파리 구단이 이강인을 팔지 않는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웬만한 선수는 1,000억이 그냥 넘어버리는 시대니까요. 그런데 멀티 포지션 소화 능력까지 갖춘 최상위 로테이션 자원을 850억에 판다? 어디서 다시 데려오기가 힘들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아시아 마케팅 효과도 파리가 이강인을 팔지 않는 이유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파리 현지 스토어에서 이강인 관련 상품을 많이 제외시키는 등 더 이상 이강인을 구단의 메인 마케팅 모델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또한 오픈 직후 엄청난 인파를 기록했었던 서울 강남의 PSG 도산 스토어도 현재는 문을 닫은 상태이고요. 그럼에도 쿠팡 플레이를 통한 방한, 파리바게트와의 계약 등 이강인 선수를 활용한 마케팅 수익은 꽤나 쏠쏠한 편이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캄포스 단장 또한 이강인을 두고 실력과 마케팅이 어우러진 매우 성공적인 영입이라고 극찬한 바 있죠. 확실한 것은 파리 구단이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든 이강인을 교두부로 아시아 마케팅에 나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이 파리가 이강인을 팔지 않는 이유라는 거고요. 리버풀 선수라면? 여기서 재미 요소를 한번 추가해 볼게요. 만약 이강인이 리버풀 소속이라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 기왕 말도 안 되는 가정하는 거 알론소 감독까지 리버풀에 합류한 상황까지 추가해 볼게요. 레버쿠젠 무패 우승 당시 알론소가 추구했던 3-4-2-1 포메이션을 현재 리버풀에서 구현한다면 다음과 같은 라인업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강인은 오른쪽 메잘라 자리에서 활약할 수 있죠. 이를테면 레버쿠젠에서 호프만의 역할을 대체하는 거예요. 호프만은 온더볼 상황에서 강점을 보이는 선수입니다. 좋은 퍼스트 터치 능력과 잘 잡힌 신체 밸런스를 기반으로 탈압박에도 장점을 보이는 선수이며 오른발로 뿌려주는 패스나 크로스의 퀄리티도 매우 준수하다는 평가가 많죠. 물론 이강인은 왼발을 사용하지만 후만과 결이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강인도 오프더볼보다는 온더볼 상황에서 장점이 있는 선수니까요. 알론소의 레버쿠젠은 기본적으로 양 풀백들의 성향 차이를 이용하는 비대칭 전술을 활용합니다. 좌풀백인 그리말도는 안쪽으로 들어와 미드필더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이는데 이는 상대 수비 라인을 전반적으로 왼쪽으로 끌어당기는 효과를 발휘하죠. 그리고 반대 전환을 통해 우풀백인 프림퐁에게 연결하고 프림퐁은 연계가 좋은 이강인과의 협력 플레이를 통해 또 다른 득점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강인이 컷인 후 직접 박스를 타격할 수도 있고요. 사실 이강인 선수가 리버풀에 어울릴 만한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방 압박에 취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마이너스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프리미어리그 속도에 적응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그냥 단순히 재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최근 불거진 이강인 선수의 이적 사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해봤습니다. 여러분은 만약 이강인 선수가 이적을 해야 한다면 어떤 팀이 어울릴 거라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박호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